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픽 시험의 후기, 그리고 실제로 오픽 시험을 치면서 느꼈던 오픽에 대한 꿀팁들을 여러 가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오픽 시청센터에서 시험을 봤던 그날의 후기와 두 번째로 당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전 경험 후에 느낀 오픽 꿀팁을 정리해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오픽 단거나 노션 자료를 만든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매일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픽 단거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시험을 봤던 오픽 시청센터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픽 시청센터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 오픽 시청센터는 시청역 10번 출구에 내려서 5분 정도 걸으면 되고, 버스로는 저 같은 경우 경찰청 동부가 역사재단에서 내려서 5분 정도 거리였고요. 굉장히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시설 또한 신식 건물이고 깔끔했고요. 1층 로비에 들어가면 바로 시험장이 있는데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고, 로비에도 대기할 수 있는 소파가 있고 대기실에 의자도 많아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커말 시험장 가신 분들이라면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교실처럼 3줄로 배열되어 있고 총 30좌석 전후로 있었던 것 같고요. 헤드셋에 마이크가 달려있고 이 헤드셋을 통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시험인데, 좌석 간의 간격이 크게 넓지 않아서 옆 사람 목소리는 당연히 많이 들립니다. 그러한 소음은 감안하셔야 하고 연습할 때도 소음이 조금 있는 환경에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픽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제 시험 문제와 제가 했었던 답변 예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시험은 의사소통 시험이고요. 의사소통 시험이기 때문에 문법이나 완벽하게 말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40분이고요. 40분 이내에 끝나시면 먼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시험의 유형은 자기소개, 설문주제, 제가 한 설문조사에 따른 설문주제, 그리고 돌발주제, 또한 롤플레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제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난이도 3에서 6을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 그다음에 콤보 세트라고 해서 3가지의 문제가 하나의 콤보로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 콤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인상 깊었던 여행지, 또한 거기서 있었던 재밌었던 일, 거기서 잊을 수 없는 경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소개 한 문제, 2콤보, 그다음에 3콤보 4번 해서 총 15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응시했던 시험에 나왔던 문제와 답변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3월 15일에 시험에 응시했고요. 문제는 첫 번째로 자기소개, 두 번째는 너희 나라의 셀레브레이션 문화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우픽에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였는데요. 저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스타그램 셀레브레이션이 유행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터링 케이크를 만들고 그것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올림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축하를 받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3번으로는 너희 나라의 유명한 홀리데이는 무엇이냐. 저는 크리스마스를 말했고요. 여러 백화점들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참여한 셀러브레이션 파티가 무엇이냐. 너가 기억에 남는 셀러브레이션 파티가 무엇이냐 라고 말했고요. 저는 이것도 여우픽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로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아빠의 생일 파티가 기억에 남는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레터링 케이크를 만들었고 우린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놓고 파티를 했다. 그러면서 저는 노래까지 Happy birthday to you like this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 콤보였고요. 5번째, 해변이 어떤지, 너희 나라의 해변이 어떤지 그러한 문제였고 저는 부산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제가 해운대도 가보고 송도도 가보고 특히 송도에 있을 때 그 해상 케이블카를 탔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번째로는 해변에서의 경험을 말해달라, 인상 깊었던 경험을 말해달라 라고 했고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라구나 비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It's so soft and you know it's like I am in my dream like this 이런 식으로 그곳이 너무 좋았다.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째로는 해변에서의 놀라웠던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해변 예시로 준비를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다른 여행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준비를 했을 때 라스베가스의 공연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네이키드 상태로 나왔다. 이 경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변 문제가 나오길래 왠지 해변에 이 경험을 녹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까 말했던 라구나 비치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네이키드 상태로 왔다. 그래서 I am so shocking. 약간 이런 I was so shocking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또 해변 3 콤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집에서의 responsibility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는 어떠한 responsibility가 있냐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돌발이어서 약간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했고요. 저는 아빠가 주로 화장실 청소와 분리수거, 리사이클링을 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그렇다면 너의 responsibility는 무엇이냐? 너는 집에서 뭘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저는 빨래를 실제로 제가 하기 때문에 빨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 usually do laundry and it's my responsibility.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 10번째로 너가 무언가를 responsibility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던 경험을 말해달라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실제로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살짝 감동적인 이야기를 조금 소스를 뿌려서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그게 우리 엄마의 생일이었다. 근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요리를 하려고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고 그것이 맛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슬펐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엄마가 그거를 굉장히 맛있다고 해줬다. Joy, that's okay. It's not your fault, and I'm so glad just your mind.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뭔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간에 저도 조금 감동을 했었던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IH를 받았던 게 이러한 말들이 있어서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11번 문제는 MP3를 사려고 하는데 너가 친구에게 질문 3개를 해라 라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브랜드, 그 다음에 가격, 어떤 기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MP3가 망가졌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를 해라 이런 문제였는데 갑자기 제가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친구에게 MP3를 빌려줬는데 그 MP3가 망가졌다. 그래서 너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문장이었는데 제가 친구에게 내가 너의 MP3가 고장이 났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라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break ou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요렇게 breakdown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break ou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oh my god 이러면서 아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네, 요 정도의 실수는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째는 기기에 너가 산 어떤 기기가 고장났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조금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에어팟이 고장이 났었다. 처음에 주문을 해서 왔는데 한쪽이 약간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문제를 준비를 할 때 에어팟이 복수형, 에어팟라고 해야 된다는 거를 숙지를 했는데 순간 말을 할 때 에어팟을 단수형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로 인터넷 서핑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스킵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로 인터넷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준비를 했었고 security problem이 있고 my mom was hacked by the hacker in Instagram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해킹 당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so it's so important this day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답변이 영어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복귀했던 거기 때문에 맞았고요. 제가 이러한 시험을 보면서 후기와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시험 직후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시험 본 직후에 계속 찾아본 게 뭐였냐면 오픽, 문법 실수, 후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문법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연습할 때도 항상 틀렸던 부분이 시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항상 현재 시제로 말을 하는 그런 실수가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갈씩 말하기도 잘 하지 못하고 필러도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달하려는 그 내용 자체는 계속 있었고 그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셀러브레이션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다가 엄청 많이 꼬였어요. 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I'm sorry and oh my god 이러면서 다시 그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가만히 된 것을 보면은 채점자가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었었던 거나 아니면 오픽 시험이 이런 문법 실수보다는 전달력을 더 많이 보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공부할 때 기출문제의 어떤 유형이 있거든요. 해커스 오픽 책도 보면은 어떤 문제 해결의 관점 이러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보다는 콤보 세트 별로 풀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첨삭하고 이걸 조금 더 유창하고 완벽하게 말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 오픽 모의고사와 해커스 오픽 이런 것들에 나오는 기출문제 콤보 세트를 항상 콤보 세트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전에서도 항상 콤보 세트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정말 실전에서 시험을 본 것을 바탕으로 오픽 시험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실전에서의 꿀팁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픽 서베이입니다. 서베이는 이제 오픽 시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가 고른 설문 주제에 따라서 그 설문 주제에 대한 문제 콤보들이 한 2-3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설문 주제에 대해서 한 2 콤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때 강지원 오픽TV의 그 설문 주제 추천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했던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난이도는 5-5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5-5라는 거는 처음에 내가 5 정도의 난이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시험 중반부에 한 번 더 그 문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난이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더 어렵게 할 것인지 더 쉽게 할 것인지, 근데 그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5-5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문 그 주제 정할 때 제가 했던 거는 일경험 없음, 5년 이내 일경험 없음, 가족과 함께 거주, 여가 시간 활용. 이때 여가 시간에는 공연, 해변, 카페, 공원, 콘서트 이렇게 5개를 하라고 추천이 돼 있는데 저는 공원, 해변, 카페, 공연 이 정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취미생활로는 음악 감상, 운동으로는 조깅, 걷기, 하이킹, 운동 전혀 하지 않음 4개 선택했고요. 휴가로는 국내 여행, 해외여행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픽 서베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답변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일단 질문 들을 때 이게 어떤 질문인지 생각하고 먼저 내가 대답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건 또는 에피소드 또는 주제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필러 표현, 그 다음에 감정 표현. 이 필러와 감정은 정말 오픽노잼 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필러의 예시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필러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사실 가서는 요 정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말에서 좀 뜸을 들일 때 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정적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 말한 것 같을 때도 sorry, I mean 이런 식으로 저는 I'm sorry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만을 쭉 끌고 나가서 말하시는 게 중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은 생각이 안 나거나 다시 말할 때 what am I trying to say? Oh my god, how can I explain this? 이런 식으로 조금 유창한 표현들로 내가 지금 조금 실수했다 또는 조금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what am I trying to say? 이 정도만 숙제를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답변 초반에 굉장히 빨리 말하다 보면 이 말이 꼬이고 문법이나 시제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 초반에는 조금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그냥 나도 좀 크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저도 오픽노잼에게서 거의 다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단거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댓글로 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메일로 그 단거나 자료 PDF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노션을 통해서 단권화했던 그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제가 최대한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공유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제목을 주제별 예상문제 만능 단어 및 답변 이런 식으로 작성해줬고요. 이제 이것들은 이제 목차고요. 처음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오픽 서베이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작성해줬고요. 시작 문장 예시,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하면서 느꼈던 저의 어떤 실수들. 음은 엄으로 말하자. and so 이런 거 남발하지 말고 이나 you know로 하자. 시작할 때 좀 다양하게 말하자. 단어로 시작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조하려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했고 The best thing is that 이런 당황할 때 하려고 하는 표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 예상 문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주제별 예상 문제로 이제 저는 먼저 자기소개 예시 그다음에 제가 콤보 세트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요 주제를 가장 큰 카테고리로 적고요. 요거는 이제 콤보 세트의 예시입니다. 콤보 세트에 나오는 문제 예시인데 이거를 뭐 이건 지금 가장 좋아하는 방에 대한 문제죠. I would like to know about your house. How many rooms are there? Also tell me about your favorite room. 그래서 제가 답변 예시로 할 말을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난 책상 구역 제일 좋아하고 이 이유는 무엇이든지 적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I'm live in an apartment and my favorite spot is the desk area. This is because I can write anything I want, like my thoughts, feelings, or insights.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 메인 포인트, 즉 처음에 말할 내용, 강조점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I can easily see the whiteboard from anywhere in my room. 제가 그 방 바로 앞에 그 화이트보드, 책상 바로 앞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난 어떤 것이든 쓸 수 있다. 요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할 건지를 간단하게 그 브레인스토밍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거를 같이 곁들여서 이걸 응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콤보 세트 예시 문제들을 넣고 여기에 대한 답변 예시들을 제가 적어 놓았고요. 여기서 관련한 단어들도 여기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줄줄 적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자체만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거기 가서 그대로 외워서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대답했던 예시들, 콜로바 노트로 녹음했던 거는 또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놔서 혹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고 뭐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뭐 공원에서의 이런 콤보들, 날씨 콤보들, 웨더랑 시즌 제가 자꾸 혼동해서 이런 내용도 써놨고요. 오늘 날씨 비교, 뭐 여행 전에 준비, 선호하는 여행지, 첫 여행 경험, 여행 중 기억에 남는 경험, 해변 가기 이런 거 실제 기출련이었죠. 제가 시험 봤을 때 해변 실제로 나왔고요. 뭐 음악, 에어프라이스 끼는 거 풀온, 빼는 거 테이크업 이런 단어들 함께 적어두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로 시간이 더 많으면은 이러한 콤보 세트의 기출 문제들을 더 많이 연습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더 많이 적어보고 그걸 단어나 문법 같은 거를 첨삭하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 바탕으로 노션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롤플레이 역시 똑같이 여기 뭐 구매할 때 관심 있는 요 사물 요런 롤플레이 할 때 결제할 때 질문 요런 것도 따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뭐 호텔 예약, 핸드폰 구매 요런 것들 롤플레이를 제가 많이 정리를 하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롤플레이도 기출문제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